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클리닉 뮬피부과 대표원장 최윤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시술인 눈밑지방 교정술에 대해서 전에 찍은 영상 참조하시고 상담 중에 좀 더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보통 눈밑지방에 대해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고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눈밑지방을 제거하면서 하안검 성형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눈밑지방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미용 시술 트렌드가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개선하기를 원하는 방향이라서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눈밑지방이 있으면서 눈밑지방에 같이 주름이 있을 때 그걸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좋지만 기존에 했던 그 하안검 성형술은 하안검에 칼로 절개를 해서 눈밑지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부 피부를 절제한 다음에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므로 이제 눈밑지방도 제거하면서 같이 눈밑주름을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술의 이제 문제점은 첫 번째 하안검을 절개하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애교살을 만들어내는 눈둘레근을 손상시켜서 이제 애교살이 손상이 되고 변형이 되는 경우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당연히 절개한 수술 흉터가 선형으로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술 흉터와 함께 수술 후에 약간의 흉터 자국 또는 유착 등의 문제로 안검이 바깥쪽으로 약간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느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그 환자분들이 뭔가 어색한 눈매 그리고 그런 애교살이 손상되면서 웃을 때 애교살이 선명하게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도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게 되면 재발이 없어서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술한 경우에도 재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에 그 눈밑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는 않고 적당히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이제 주름진 부분을 일부 절제를 해내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눈밑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던 지방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눈 밑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재발한 경우에 재시술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술을 받은 분들이 재시술을 할 때 문제가 그럼 다시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시술했던 분은 사실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도 또 재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이미 이제 수술을 3번 하면서 점점 이제 눈매가 좀 변형이 오고 그리고 안검 외만도 심해지고 그리고 수술 후에 유착이 된 그런 부분들이 눈매에 일부 나타나서 본인이 그 부분을 잘 느끼고 아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은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을 찾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한 분이 다시 제가 하는 눈밑지방 교정술을 할 때 사실은 시술이 되게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조직 유착이 너무나 심해서 그걸 방리하는데 보통 시술 시간보다 2~3배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사실은 처음 시술하는 분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미 눈매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시술의 결과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수술 후에 다시 시술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수술적인 방법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 처음부터 우리가 수술을 할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눈밑지방 재배치나 그리고 결막을 통한 레이저로 눈밑지방을 단순히 제거만 하는 시술은 어떻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눈밑지방 재배치는 우선 눈밑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눈밑지방을 위치를 이제 바꾸어서 재배치시켜서 주로 이제 아래쪽 눈물 고랑 쪽으로 재배치시키는 거를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데 이 유지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눈밑지방이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 애교살 밑에 경계선이 분명하면서 눈밑이 평평하게 만드는, 눈밑을 매끈하게 만드는 그 윤곽선을 하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재발의 빈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지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저는 불완전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은 분들도 최근에 눈밑지방 교정술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교정하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더 애교살을 살리면서 눈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밑지방 교정술이 더 좋은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단순히 이제 눈밑지방을 제거만 하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 이거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결국은 제가 하는 눈밑지방 교정술에서는 눈밑지방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로 절개하고 충분히 제거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적당히 제거하고 다시 눈밑지방에 지방이식을 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의 시술로 끝나고 비용도 더 절감이 되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눈밑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적당히 제거할 때 첫 번째 문제는 재발의 문제점이죠.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생각할 때 한 번 시술을 하고 최대한 오래가는 시술법이 저는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눈밑을 여러 번 재시술을 할수록 사실은 조직 손상도 많아지고, 그 조직 손상과 함께 여러 가지 유착이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술을 적게, 제 목표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눈밑지방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좌우가 대칭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술을 할 때 그분이 충분히 경험이 많으셔서 눈밑지방을 적당히 제거해서 좌우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불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술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부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워서 확인하는 거랑 또 앉아서 확인하는 거랑 시술에 어떤 제한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제거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눈밑지방을 제거를 받으시고 저한테 눈밑이 좀 꺼졌어요, 또는 한쪽이 눈밑이 꺼졌어요, 좌우가 좀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밑지방을 이식하는 것만 저한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여러 번 경험을 했을 때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하면 확실히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을 최대한 교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눈밑지방 교정술을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눈밑지방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눈밑지방 제거한 그 눈밑지방을 가지고 다시 시술 당일날 이제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한 단순히 눈밑지방을 제거하는 거에 어떤 보완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 눈밑지방을 제거한 그 지방의 양이 너무나 미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눈밑지방부터 눈물고랑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인디언 밴드 부위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거한 눈밑지방을 가지고 다시 뭐 소위 자가지방 이식을 한다 또는 그걸 가지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는 개념은 제 개념에서는 좀 부족한, 좀 불완전한 그런 시술이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눈밑지방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이식하는 시기는 보통 2주에서 4주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조직 손상을 적게 하더라도 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조직이 어느 정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주에서 4주 뒤에 자가지방 이식을 할 때도 제가 일반적인 그런 얼굴에 하는 지방 이식보다는 훨씬 더 정제를 많이 해서 아주 미세하게 지방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5배 정도 고농축을 시켜서 눈 밑에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양을 뽑아서 눈밑 지방을 제거한 눈밑 그리고 눈물고랑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디언 밴드 부위까지 눈밑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